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우리 곁의 아이들, 특히 조금 더 세심한 관심과 어쩌면 시간이 더 필요한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또 잘 지지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. 아이들 성장 속도가 참 제각각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. 특히 아이들의 변화가 금방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. 그럴 때 어른의 그 꾸준한 태도, 그리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아이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오늘은 그래서 아이의 아주 작은 시도나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알아채고 격려하면서 함께 갈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에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. 맞아요. 아이들 반응이나 성향도 정말 다양하니까요. 어떤 태도로 다가가는 게 좋을지, 또 뭐랄까, 실제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지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우선 그 기본 자세부터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료들에서도 보면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접견, 그리고 일관성, 이걸 참 강조하더라고요. 네, 그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. 예를 들어 단순히 안 돼 이렇게 막기보다는 이건 어때 하고 좀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. 그게 아이 자존감도 지켜주면서 행동 변화를 이끄는데 훨씬 효과적이거든요. 아, 대안을 주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일관성인데 아이가 예측할 수 있도록 어른의 태도가 한결같아야 해요. 만약 아이가 잠시 좀 주저하거나 그룹에서 잠깐 벗어났다가 다시 시도할 때 있잖아요. 네네. 그때도 이전이랑 똑같이 아주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는 거죠. 이게 쌓이면 신뢰가 되고요. 특히 변화가 좀 더딘 아이들에게는 이런 꾸준함이 큰 안정감을 줍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측 가능성,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델링도 그래서 중요하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리고 칭찬할 때도요. 그냥 어유 잘했네 이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어떻게 노력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게 아이한테는 훨씬 와닿는다 이런 거죠. 과정 중심의 격려? 바로 그거죠.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보인 작은 노력들 있잖아요. 그걸 구체적으로 딱 짚어서 얘기해주면 아이는 아, 내가 이걸 해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효능감을 느끼게 돼요. 효능감. 네. 이게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이 되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, 기다림의 기술도 참 중요해요.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어른이 바로 나서서 해결해주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좀 상황을 보고 시도해볼 시간을 주는 거죠. 일단은 좀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해요. 기다린다. 근데 마냥 지켜보는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. 어떻게 기다리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? 그 조성이라는 개념이 좀 흥미롭던데. 아, 네. 조성이요. 그건 목표 행동을 한 번에 하기가 어려울 때 쓰는 방법인데요. 최종 목표까지 가는 길을 여러 개의 아주 작은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. 아하. 예를 들어 글쓰기를 좀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처음에는 연필을 그냥 잡는 것만으로도 연필 잘 잡았네 칭찬해주고 그 다음엔 뭐 선이라도 찍 그으면 또 격려해주고 이런 식으로 점차 글자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가도록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. 아, 그렇게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군요. 와, 그 MSTA 훈련법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행동에 나타나기까지의 그 내면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, 예를 들어 친구들 노는데 끼고는 싶은데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주변만 맴도는 아이, 무빙가 있다고 해봐요. 네. 그러면 잠시 멈춰 서서 친구들을 좀 관찰하고 thinking, 어떻게 다가갈지 생각해 본 다음에 다가갈, acting할 수 있도록 각 단계에 맞는 격려나 뭐 작은 힌트 같은 걸 줄 수 있겠죠. 물론 이 모든 과정에는 어른의 인내심이 정말 필수예요. 변화에는 정말 시간이 걸린다는 걸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. 조급해하면 안 되고요. 정말 그렇죠. 인내심.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. 어떤 아이는 에너지가 막 넘쳐서 통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, 또 어떤 아이는 반대로 너무 소극적이거나, 뭐 밥 먹는 걸 힘들어하거나, 낯선 환경에 불안감을 보이기도 하고요. 이런 각기 다른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? 아이의 특성에 맞는 소통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해요. 예를 들어 규칙을 설명할 때 말로만 하는 것보다 그림이나 사진 같은 시각 자료를 보여주는 게 훨씬 잘 통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아, 시각자료. 네. 그리고 또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뭐 사회적인 기술이나 규칙 같은 걸 익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대화할 때는 꼭 눈을 맞춰주고 아이가 자기 감정을 좀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. 분위기. 무엇보다도 사실 가장 기본은 강한 긍정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.
따뜻한 격려와 함께 등을 좀 토닥여준다거나 어깨를 감싸주는 그런 가벼운 스킨십만으로도 아이는 큰 신뢰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결국 중요한 건 아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막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겠네요. 결과보다는 그 과정 자체에서 배우고 힘을 얻도록 돕는 것. 맞습니다. 그리고 이런 관계 형성은요, 아이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 더 잘 이루어져요. 메슬로우도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, 그리고 안전의 욕구, 이게 채워져야 아이들은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더 높은 단계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. 아, 기본 욕구 충족. 네.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내가 여기 속해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 소속감이라는 게 결국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기는 거겠죠? 내 존재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반응해 줄 때 관계가 형성되니까요. 아이의 행동에 무관심하거나 무반응으로 대하는 건 정말 피해야겠네요. 네,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. 그 캠프 활동 같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함께 무언가를 해내는 그런 협력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주죠. 네, 협력. 협동심, 질서식, 그리고 우리라는 그런 일체감 같은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.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좀 돌아보고 조절하는 능력, 즉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.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 아이 곁에 있는 어른의 역할은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꾸준히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주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좀 더디더라도 아이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믿고 꾸준히 지지해주는 것. 그것이야말로 아이를 성장시키는 가장 튼튼한 뿌리가 된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혹시 아이가 어떤 특정 행동을 계속 반복할 때 그저 또 저러네, 문제 행동이야 이렇게만 보셨다면 잠시 멈춰서 그 행동 뒤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? 뭘 표현하고 싶은 걸까 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죠. 아,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. 그 행동 이면의 마음을 읽어주려는 노력, 그게 관계의 진짜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아이들과 더 깊은 신뢰를 쌓아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네,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